그날 밤 호텔 복도에서 저는 그와 부딪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정민 씨,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5년 전보다 더 낮고 더 절박했습니다. 재훈 씨, 우리 말을 끝맺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그 키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방으로 가요, 제발. 그의 속삭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4년을 살면서 이렇게 격렬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그날 밤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인생에 단 한 번 있을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54 강정민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갤러리 관장으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을 전공했고 젊은 시절에는 직접 작품 활동도 했지만 이제는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더 큰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갤러리 문을 열면 하얀 벽면에 걸린 작품들이 저를 맞이합니다. 유화의 질감, 조각의 곡선, 설치 미술의 파격, 그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을 채웁니다. 전시 기획을 하고 작가들을 만나고 컬렉터들과 상담하고 오프닝 행사를 준비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고독한 일이었습니다. 남편 김상우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아니, 남편이었다고 해야 맞겠군요. 우리는 3년 전 이혼했습니다. 결혼 22년 만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적당한 나이에 적당한 조건으로 적당히 만나 결혼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25으로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자 우리 사이에는 텅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이혼은 담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인생을 인정하고 헤어졌습니다.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청담동 아파트와 갤러리 지분을 가졌고 남편은 다른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가져갔습니다.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50을 넘긴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자유이면서 동시에 고독이었습니다. 밤마다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사랑이라는 것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5년 전 봄이었습니다. 갤러리에서 신진 작가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작가는 이재훈. 당시 39이었습니다. 홍익대 조소과를 나와 유럽에서 몇 년간 작업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강렬했습니다. 인체를 모티브로 한 추상 조각이었는데 금속과 나무, 돌을 결합한 독특한 기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품 속에는 욕망과 고독, 연결과 단절이라는 주제가 공존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을 정확히 관통하는 무언가였습니다. 첫 만남은 그의 작업실에서였습니다. 홍대 근처 낡은 건물 지하, 습기 찬 공간에 그의 작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는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작업 중이었습니다. 불꽃이 튀고새 타는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눈매, 단단한 턱선.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고 거친 손, 곳곳에 상처와 화상 자국이 있는 손.
작가의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관혹했지만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만큼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고독에 대해, 연결에 대해, 인간의 본질에 대해 그의 말 하나하나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전시 준비 기간 동안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작품 배치를 논의하고 도록을 준비하고 오프닝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를 단순한 작가가 아닌 남자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티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드러나는 근육의 선. 무거운 조각을 옮길 때 힘주는 팔뚝. 작품을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 15살 어린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저를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할 때 시선이 자꾸 제 입술에 머물렀고 제가 지나갈 때면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작업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전시 오프닝 날이었습니다.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컬렉터들, 평론가들, 언론인들. 이재훈의 작품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의 작업복 차림과는 달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사교적인 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니 갤러리에는 저와 그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관장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가님의 실력이에요. 저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가 다가왔습니다. 관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말해도 될까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관장님을 좋아합니다. 여자로서 좋아합니다. 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재훈 씨, 저도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남자로서요. 그 순간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갤러리 한가운데서 작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격렬해졌습니다. 23년간의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갤러리 안쪽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기도 전에 다시 키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고 제 손은 그의 셔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툴고 급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재훈의 몸은 단단했고 뜨거웠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배려가 있었습니다. 작가의 손은 여자의 몸도 조각하듯 섬세하게 더듬었습니다. 쇄골의 곡선, 유방의 무게, 허리의 잘록함, 엉덩이의 탄력. 그는 제 몸의 모든 부분을 마치 작품을 대하듯 천천히 탐색했습니다. 23년간 남편과의 관계는 의무였습니다. 기계적이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훈과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예술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갈 때, 그의 혀가 제 가슴을 애무할 때, 그의 손가락이 제 안을 탐색할 때, 저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절정은
천천히 왔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갔다가를 반복하며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점에 도달했을 때 저는 소리를 내며 그의 등을 긁었습니다. 그도 함께 절정에 이르렀고 우리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끝나고 한참을 우리는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빠르고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후로 6개월간 우리는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갤러리에서는 관장과 작가였지만 문을 닫고 나면 연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그의 작업실로 갔고 때로는 제 아파트로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미래. 39의 재훈에게는 앞으로 펼쳐질 긴 인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재훈은 당황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젊고 재능 있는 작가로서의 미래. 쉰을 바라보는 여자와의 관계는 그 미래에 도움이 안 돼요.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정민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거예요. 저는 늙어갈 거고 당신은 한창일 나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재훈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은 얼마 후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를 공항까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깨끗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갤러리 일에 매진했습니다.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하고 전시를 기획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재훈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들렸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했다는 소식, 뉴욕에서 개인전을 열었다는 소식. 그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손길이 그리웠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련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텔 복도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참가차 귀국했다는 그는 5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여유가 생겼고 옷차림도 세련되었고 몸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업계 사람들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고 그도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우리는 전문적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이처럼. 하지만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그가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민 씨,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키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그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가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격렬하게 키스하고 방으로 가자고 속삭였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겼습니다. 5년간의 그리움이 폭발했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더 능숙했고 그의 키스는 더 깊었고 그의 몸은 더 단단했습니다. 침대로 옮겨가는 과정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침대 위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그의 체온, 그의 무게, 그의 숨결.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재혼은 5년 전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섬세했습니다. 그는 제 몸의 모든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만지면 제가 좋아하는지, 어떻게 애무하면 제가 반응하는지, 마치 자신의 작품을 다루듯 능숙하게 제 몸을 다뤘습니다. 저는 그의 등에 손톱 자국을 냈습니다. 그는 제 목에 키스마크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흔적을 남기며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첫 번째 절정 후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간의 갈증을 채우듯 끝없이 서로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열정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새벽녘,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민 씨 이번에는 보내지 마세요. 제발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 저는 그가 제 말을 막았습니다. 나이 같은 건 상관없어요. 5년 동안 정말 많은 여자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었어요. 당신만이 저를 이해하고 제 작품을 이해하고 저라는 인간을 이해해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15살 차이예요. 재훈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둘뿐이에요. 우리는 그날 밤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함께하기로. 그것은 쉽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훈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올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충분히 활동했고, 이제는 한국을 기반으로 작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갤러리 이사회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관장이 자신이 발굴한 작가와 연애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저는 갤러리와 재훈의 작품 거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훈의 지인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당당했습니다. 아트페어 오프닝 행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제 손을 잡았고 저를 파트너로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제 아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가 가장 긴장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재훈은 홍대 작업실을 정리하고 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여분의 방을 작업실로 개조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재회, 그리고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각자의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밤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주말이면 전시를 보러 다니거나,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그냥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훈은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의견을 존중했고, 제 감정을 이해했고, 제 꿈을 응원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저는 나이를 잊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여자, 사랑받는 여자였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가 현실로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제 체력은 그를 따라가기 버거웠습니다. 때로는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이해심이 깊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마사지를 해주었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그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재혼이 청혼했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민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올렸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제 아들도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재혼의 부모님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우아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55의 나이에 순백의 드레스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재혼이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예요. 신혼여행은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피렌체, 로마, 베네치아, 예술의 도시들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르네상스 작품들을 감상하고 바티칸에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올려다보고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타며 서경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방에서 우리는 끝없이 사랑을 나눴습니다. 신혼부부처럼, 아니, 우리는 신혼부부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었습니다. 귀국 후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재혼은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작가로 성장했고 저는 갤러리 관장으로서 입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응원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끔 재훈이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단 한 번도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서, 당신과 함께해서. 밤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안습니다. 50대의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살이 처졌고,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여전히 저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예술 작품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제 몸을 사랑합니다. 그의 손길 아래서 저는 여전히 여자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사랑이 여자를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사랑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는 압니다. 여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남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제가 57살에 배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오늘도 재훈은 작업실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다음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우리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서로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57의 나이에 찾은 진짜 사랑.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가슴 떨리는 이야기들은 구독 누르시고 채널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사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